미 공군 대령이 밝힌 한국의 전투기. KF-21 전투기 도입 논의에 찬성. 한국은 그냥 다릅니다. 불사조 같은 신기한 나라예요. F-35의 오류는 미 공군 전력을 약화. 중국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불을 두고 조롱하며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3일 중국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 163.com에 따르면 최근 게재된 기사를 통해 KF-21 보라매를 성터리 비행기라고 조롱했다. 매체는 한국이 서방 기술을 활용해 KF-21 보라매를 개발했지만 4.5세대 전투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5세대 전투기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청두 J-20을 언급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이 이 지역의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배치하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항공기 보유를 열망해왔다. 중국은 서방 기술 도입 없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이미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 일부 기술 문제는 해결 과제지만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을 위해 엔진, 무기, 비행 제어 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제공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7월 시 제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올 6월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돌입한 상태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한 대가로 기술 자료 등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 8천억 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 Y 트럼프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눈독 들이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지난달 22일, 현지 시각. 트럼프는 당시 소셜미디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덴마크는 즉각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으나 트럼프는 지난 7일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7일 그린란드를 찾아 자버지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밝힌 이유는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 물론 북극권을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 천연자원 채굴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극권 빙하가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항로도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8일 그린란드를 장악하려는 것은 세력 확장, 경쟁자의 활동 감시, 해상 운송로 확보에 중요하다고 했다.
그린란드 면적은 216만여 스퀘어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인구는 약 5만 6천 명에 불과하다. 그린란드는 유럽인들이 10세기에 처음 발견한 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 덴마크의 지배를 거쳐 1979년 자치령이 됐다. 2009년부터 외교,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줬다. 그린란드의 위치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보다 미국 뉴욕에 더 가깝다. 이런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의 핵심 국가로 여겨졌다. 특히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지크계페 일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냉전 시대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 감시하는 중추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잠수함 훈련을 늘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극은 핵잠수함 배치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하다하며 핵잠수함은 얼음 아래에 숨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북미, 유럽, 러시아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에서 그린란드 매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앤드류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수할 당시 그린란드 매수도 고려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냉전이 본격화한 1946년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두 제안 모두 실현되지 않았지만 1951년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쪽의 피토피크 우주기지 더 피터픽 스페이스 베이스 나는 공군 기지를 세웠다. 미 공군 최북단 기지로 모스크바와 뉴욕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전 명칭은 톨레 공군기지, 술리 에어베이스로 미국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일부인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다. 희에네는 미국은 그린란드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의 풍부한 천연자원도 트럼프의 관심사로 꼽힌다. 그린란드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 전기차는 물론 군사장비 제조에 필요한 히토류가 상당량 매장돼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산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은 150만 톤으로 미국 매장량 180만 톤보다 약간 적다.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확보해 세계 히토류 판도를 바꿀 꿈을 꾼다고 볼 수 있다. 런던 대학교 로열 홀로의 캠퍼스의 지정학 교수인 클라우스 도즈는 걔네 트럼프는 그린란드로 중국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2023년 그린란드에 풍부한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보고서에서 그린란드는 원광석을 포함한 광석 퇴적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 나이트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가 녹고 있다며 빙하가 녹으면 석유, 그린란드는 2021년에 탐사 허가 발급을 중단을 시추하고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광물을 풍력 터빈, 송전선, 배터리,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그린란드의 광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인다. 미 국방부는 2018년에 중국이 그린란드의 새 공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북극 일대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 주변에 새로운 항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주목하는 이유다. 북극위원회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얼음이 녹은 지금 북극권을 통한 운송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37% 증가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홍해 항로를 오가는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북극 항로를 통하면 아시아와 북미, 유럽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나이트는 서유럽에서 동아시아까지 북극해를 통과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경로가 약 40% 단축된다고 했다. 중국도 북극 실크로드를 포함한 북극 해상 운송 경로 대비를 위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여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WSJ는 광대하고 얼음으로 덮인 섬에 대한 관심은 북극에 대한 세계적 경쟁을 반영한다며 그린란드는 텍사스보다 3배 이상 큰 면적을 자랑하며 히토류,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무역과 군사의 주요 교통로를 가로지르는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